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유채린입니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경선 후보자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에 대한 분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가지고 오고 싶었던 곳 유일한 경기도, 이 경기도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김은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드디어 경기도를 민주당에게서 빼앗아 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의 김은혜,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 안에서 이제 지역구들도 국민의힘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번 치열했던 경쟁에서 3명의 후보가 확정된, 예비 후보로 확정된 용인 특례시장 선거, 저희 신의 한수에서 사랑하는 또 늘 와주시는 이상일 전 의원님도 용인 특례시장 예비 후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엔 김은혜라면 용인시에는 또 이상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외부로 많이 알려줄 수 있게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네, 네. 아침 일찍 아침 인사하느라고 길거리에 서서 인사를 하고 오늘 녹화하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네. 아침에 비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비 맞고 했어요. 근데 수요일 전날에는 비가 새벽부터 내렸기 때문에 네. 저 비옷을 준비해 가지고 나갔는데 오늘은 인사하는 중에 비가 와서 맞고 했습니다. 좀 네.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셔야 돼요. 꼭 네네. 이 시기에 중요하시니까 네. 어쨌든 몸도 챙기시고 그래도 일단은 되시길 바라며 네. 어쨌든 당연히 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3명의 네.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경쟁이 진짜 치열하더라고요. 예, 아마 전국에서 제일 치열하지 않았나 역대 싶은데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예, 용인 역대 최고고 네. 15명 정도 그 예비 후보 등록하고 출마 선언하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공천 면접을 통해서 3명으로 압축을 했고요. 용인병에서 지난 대선을 정말 제가 크게 이겼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렇죠. 윤석열 우리 당선인이 52.7%의 득표. 그다음 이재명 후보 44.0%. 그러니까 8.7%포인트 승리를 했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3개구가 있는데 처인구하고 기흥구에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좀 뒤졌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수지구에서 16,000표를 이겨가지고 처인구하고 기흥구에서 그 뒤진 표 합계가 13,000이었는데 예, 전체적으로 3,000표가량을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네. 공천 면접할 때 좀 반영된 것 같고 신의 한수에서 네. 저를 많이 초대해 주시고 아우. 또 응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또 TV에 시사 프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용인에서는 이제 제가 인지도 지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활동 열심히 했고 대선 결과 좋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저는 이제 공천 1차 관문을 통과를 했고 다른 2명의 후보가 또 네. 통과를 해서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선 사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상일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일단 용인시에 앞서서 경기도인 것 같아요. 네네.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네,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졌는데 네네네. 이번에는 꼭 이겨야지. 그래야 이 경기도 지사를 가져와야지 다른 곳들도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사실 이재명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네. 성남시장 2번, 경기지사. 그래서 지난 선거 결과는 5.3%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뒤졌어요.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민들이 아니 나라 전체는 이 정권을 교체하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그러니까요. 경기도가 조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좀 각오를 다시 하고 승리해보자. 근데 이런 분위기로 반전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사실상 지금 후보 이제 유승민과 김은혜 누가 될 것인가 이미 두각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은혜 의원이 이제 경기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리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 두 분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이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그분이 만약에 나온다면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맞아요. 있었고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은 그 경기도와 큰 인연은 없는데 이 도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당원들 또 우리 윤석열 당선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우리 지지자들께서 글쎄 좀 거부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타이틀이 네. 예.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것들인데 그래 우리가 대선에서 5.3%포인트 졌는데 이번에도 지면 안 된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로는 결집력을 좀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후보를 더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이제 굉장히 비등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김은혜 차출론이 나왔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 김은혜가 성남에서 분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대장동 게이트의 맞아요. 그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김은혜 지금 의원이 선거 때 우리 윤석열 후보의 공보단장을 하면서 또 대장동 게이트에 여러 가지 공격을 했고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선 때는 제가 윤석열 후보 공보실장을 했고요. 그쵸. 언론계도 저는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였고 우리 김은혜 의원은 MBC 정치부 기자였는데 언론계 그쵸. 제가 좀 선배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에 이어서 이제 김은혜 공보단장, 그러니까 이상일 공보실장. 오, 또 연관성이 네, 있으시네요. 이렇게 했고 저는 이제 그 당시 대선 때는 후보의 상금 보좌역으로 후보실에서 일을 했고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신의 한수를 통해서 대장동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맞아요. 했고 네.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게 우리의 지지층을 더 결집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김은혜 의원이 결심을 하니까 중앙에 있는 언론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김은혜 출연했다. 김은혜가 경기지사 도전한다. 유승민과 대결이 흥미롭다. 이러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그쵸. 비쳤죠. 그러면서 저는 김은혜 의원이 상승세를 타가지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 1대1 대결해서 앞서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그러면 지금 우리 당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해서는 김은혜, 유승민 이 경선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쵸. 그 경선 결과가 제가 보기엔 아마 5일에서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는 김은혜 의원의 승리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지역에서도 김은혜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은혜 의원이 출마 선언한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일 지역에 와서 제 사무실에서 같이 또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모이신 많은 우리 용인 시민들에게 저하고 김은혜의 인연을 이야기하고 왜 경기지사 선거가 중요하냐.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지역은 경기입니다. 그렇죠. 경기지사를 이겨야 우리가 지방선거 이기는 거고 윤석열의 정권 교체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용인에서 이상일이가 후보가 된다면 저는 뭐 크게 이길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럼요. 이상일이 용인에서 책임지고 이기고 또 수원에 우리 지금 두 분의 후보가 경선을 하고 있는데 수원도 그 두 분의 후보 중에 한 분이 책임지고 성남이 이제 또 뭐 훌륭한 후보들이 있는데 성남 책임지고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나오는 우리 시장 군수 후보들이 다 선전을 한다면 그래서 지역에서 다 승리한다면 경기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서울 오세훈 시장이 이길 거고 그쵸. 인천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서 뭐 모르겠지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을 이기면 우리가 호남 빼고는 호남하고 뭐 제주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호남 빼고는 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분위기를 잘 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어차피 경기도지사는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경쟁력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난다. 경기도지사를 이번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저는 이제 용인 특례시로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잘해서 가져온다라면 그 이제 안에 있는 또 용인 특례시도 분명히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상일 후보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상일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또 대선 때 큰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점이 또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용인에서 제법 알려져 있죠. 그렇죠. 우리 신의 한수를 비롯해서 또 지상파 방송, 종편, 뉴스 채널 틀면 다 나오시더라고요.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민주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정말 엉터리였어요. 맞아요. 공정 정의 내세우고 우리 조국 사태 때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공정과 정의가 가짜라는 것을 또 윤미향 의원이 우리 이한부 할머니들 이용해서 한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 교체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TV 출연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이 정치 공세에 맞서 싸웠고 민주당의 소위 표리부동함, 내로남불 정말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지역에서는 제가 당협위원장, 용인병에서 당협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입니다. 뭐 봉사활동, 하천변 청소도 하고 길거리 쓰레기도 줍고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열심히 지역활동했고 지역민들과 소통을 많이 했고 길거리에 테이블 놓고 여름 떼약볕에 앉아 떼약볕에도 우리 당원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정권 교체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제가 위원장을 맡고 나서 전 위원장에 비하면 책임 당원 숫자가 3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래서 용인에서는 이상일 이런 이야기가 뭐 솔직히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뛰고 있고요. 용인 발전을 위해서 용인이 올해 1월에 특례시가 됐어요. 맞아요. 인구가 지금 이제 108만 가량 되는데 인구 100만 이상인 4개의 도시가 특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인, 수원, 고양, 창원. 그래서 공천도 광역시도에 준하게 중앙당에서 지금 공천 면접 보고 공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시에 걸맞는 소위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국회의원 경험도 있고 언론계 24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또 중앙에 지금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서 많은 훌륭한 분들과 네트워크를 가진 이상일 예비후보가 가장 적임자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컷오프를 통해서 3분의 이제 경쟁이 돼 있는데 컷오프 전에 신청을 하고 출마 선언한 15분의 예비 후보들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던 그리고 본선 때 또 후보 상금 보좌역으로 일을 했고 경선 때 공보실장. 그래서 당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이상일이 유일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뭐 이상일 격려하는 글도 써주시고 사진도 찍어 주시고 했는데 제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중간에 다리 역할에서 전화 연결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1995년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때 그 외교부에 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급 직책인 외교정책실장을 반기문 전 총장이 맡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주 친밀하게 지냈고 그런 인연을 이어와서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3년 6개월 이상 했는데 그 시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뉴욕 열차로 한 두세 시간 걸리는데 차를 몰고 가면 한 5시간 이게 가끔 가서 우리 반기문 총장님 또 뵙고
한미 관계, 북한 핵 문제, 뭐 미국 정치에 대해서 뭐 논의도 했고요. 이런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일이 용인 시장이 되면 용인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네.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용인 발전 공약을 내놨거든요. 맞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내놨어요. 그 뭐 비슷한 공약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용인 시민들이 원하는 공약이니까. 그 공약을 그러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에 5월 10일 취임을 하는데 그 공약을 윤석열의 참모였던 이상일이 지키겠어요?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시장 후보가 지키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민들께서 이상일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여론을 형성해 주시는 것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자. 뭐 이상일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상일이 국회의원 할 때도 용인에서 일로 보여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2014년에 기흥의 용인을 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 할 때인데 그 용인을 위원장을 맡으니까 그 많은 분들이 용인의 일종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인데 이게 20여 년 이게 안 되고 있다. 그게 뭐냐면 경부고속도로의 수원 인터체인지예요. 네. 그게 용인 신갈당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용인 시민들이 뭐 삭발투쟁도 하고 그랬어요. 이름 바꿔달라. 아니 용인 신갈당에 수원이라는 이름이 웬 말이냐. 이제 이러면서 항의도 많이 하고 바꾸려고 했는데 번번이 좌절돼서 못 바꿨어요. 네. 제가 그 내려와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건 바꾸는 게 맞다.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이제 시민들 반응이 아니 우리가 여든 야든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바꿔달라고 거의 20여 년 했는데 네가 무슨 제도로 바꾸느냐 우리가 못했는데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지역 현역 의원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의 공약도 이름 바꾸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도 못했는데 뭐 새로운 위원장 이상일이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여당이지만 어떻게 바꾸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차분하게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집요함이 중요해요. 성실함이. 그래서 왜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 논리를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당시 장관 그 다음에 교통 담당 여형구 차관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 만나서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의외로 그분들이 이름 바꾸는 게 맞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5개월, 6개월 사이에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제 대전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수원 신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신갈자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인 분들이 이왕 바꾸는 김에 수원자를 떼달라. 근데 저는 기자 출신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현실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직성으로는 마음 같아서는 수원자 떼는 그 마음을 네. 이해한다. 근데 수원자를 떼고 신갈자만 붙이려고 한다면 수원이 들고 일어난다. 네. 그러면 난처해진 국토교통부하고 도로공사가 가만히 있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수원으로 그대로 간다. 그러니 수원 뒤에 신갈. 왜냐? 수원은 큰 도시. 근데 그 뒤에 이제 신갈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이니까. 네. 그런데 신갈이 수원하고 대등하게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수원 신갈이라는 이름이 탄생을 했고, 그거 말고도 뭐, 흥덕 지역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초등학교가 꼭 신설이 돼야 되는데 학교 신설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취하 가동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면 학교 신설했다가 나중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또 학교 멀리 본다면 또 폐교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용인이 팽창하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지 않으면 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힘들고 그래서 교육청 설득하고 경기교육청 그 당시에 이재정 교육감 쪽입니다. 거기를 아주 논리를 잘 세워서 설득하고 또 교육부에서 이제 승인해 줘야 되는데 교육부 협조를 얻고 그래서 학교 세웠고 7개 초중 고교에게 화장실, 급식실, 방송시설, 냉난방 시설, 뭐 전면 교체 또 대폭
개보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일 그 친구 국회의원 할 때 참 열심히 일했어.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참모 역할을 했던 이상일이 이 특례시가 된 용인시를 맡게 된다면 일 하나는 제대로 할 거고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거 지하철 3호선을 수서에서 수지로 연장하는 공약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용서가 안 되는 고속도로라고 해서 용서고속도로가 있어요. 너무 출퇴근 때 막히는데 이거 대체 및 우회도로 이제 건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SRT 수서에서 출발한 SRT 역을 동탄까지 이게 44km로 돼 있는데 성남의 분당 쪽과 영인의 수지 기흥 쪽이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딱 중간 지점에 SRT 역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SRT 수지 분당역 신설을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했어요. 또 제가 총선 때 이미 공약한 건데 이것도 해야 되고 처인구 교통은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처인구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국철 경강선을 광주에서 이제 용인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거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용인 내부에 국지도 57번 도로가 있는데 용인 내부에서 그 단절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요. 처인구의 이제 문제인데 그거 해야 되고 온삼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그 기흥의 플랫폼 시티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일이 할 수 있다. 시장하면 할 수 있다. 특례시가 일반 기초자치단체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인구 100만 이상의 이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광역시 중에 인구가 이제 150만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용인 인구는 이제 110만에 육박을 하고 수원 인구가 120만. 이제 이런 큰 도시들입니다. 특례시가 올 1월부터 됐는데 특례시장은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느냐. 경기도가 갖고 있는 본안 한 121개 정도를 받아와요. 지역개발 채권도 발행할 수 있고, 택지가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이제 재량권, 또 물류단지 뭐 이런 형성 관련해서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이 커지고 환경 부담금 이 관련 사무도 다 시장에게 옵니다. 그래서 또 특례시가 되면 기초급여와 관련해서 그 기본 재산 이 차감액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도시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중소도시보다는 그게 5천만 원 높아져요. 그래서 용인 시민들이 혜택을 좀 받게 되는 거예요. 기초급여 관련해서 기본 재산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게 8,500만 원이 그동안이었다면 이제는 5천만 원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복지 문제들도 관련해서 이 복지 예산을 좀 더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권한이 커진 그런 이제 시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그래도 이상일 지금 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용인에서 열심히 했고 또 기자 출신으로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매듭 지을 그런 추진력이 있다.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사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참 많지만은 왜 이상일이 이 용인시장이 돼야만 하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정말 하루 종일 말씀드릴 수 있을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 꼽자면은 일단 대선 때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고 그리고 용인시에 이미 준비된 사람이다. 검증이 된 사람이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많은 공약들이 나와 있었지만 그걸 이뤄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해내셨잖아요. 네네. 그런 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용인시의 특례시라는 말에 걸맞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설득력 있는 말씀이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다 오로지 전달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필의 시간을 이쪽을 보면서 좀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용인 시민들께서는 다 이제 피부로 깨닫고 계시는데요. 용인이 이제 2000년에 38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2년 만에 110만 명 가량 되는 급속히 팽창된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 문제도 있었죠. 교통 인프라 매우 부족해요. 저도 뭐 지하철 광역버스 타고 저는 주로 그렇게 다녀요. 동네에서 마을버스 타고
서울 올 때 저 차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과거보다 교통은 좀 좋아졌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그 다음에 뭐 문화, 생활체육 이쪽 분야 인프라도 부족하고, 교육과 관련된 역시 학교 시설도 좀 부족한 게 있고, 또 경기 교육감의 문제 때문에 이 지금 초중고에서 굉장히 이념 편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경기 교육감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럼요. 그 왜곡된 역사관, 사회관을 가르치는 걸 막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부교재라는 걸 만들어서 자꾸 이상한 네. 사회관, 역사관을 심어줘 왔던 거, 이런 것들 시장이 되면 이제 경기 교육감과 협력을 해서 네. 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야당이 될 시장이 할 수 있겠어요? 윤석열 당선인 제가 말씀드린 그 공약, 그거 윤석열 참모 출신이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동안에 우리 시장들은 중앙부처 가서 협력 얻을 때는 주로 뭐 국장이나 이렇게 뭐 과장 이렇게 같이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앙부처에서 또 중앙부처의 일종의 텃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안 만나주고 말도 심각하게 안 듣고, 그래서 일이 별로 되는 게 없어요. 네. 시장이 나서야 돼요. 게다가 국회를 알고 중앙당에 네트워크가 있고 청와대 정보부처 다 네트워크 있고 대통령 당선인과 소통하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시장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일이 풀린다. 저는 힘들고 귀찮은 일은 시장이 하겠다, 이 각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의 지난 4년 민주당 시장의 행정을 우리 시민들께 물어본다면 잘했느냐? 네버 에버 아니올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시장이 공약한 거 거의 제대로 지켜진 게 없습니다. 한 예로 1975년에 용인 처인구의 포곡에 육군 항공대가 세워졌어요. 네. 헬기가 뜨고 내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용인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에 그걸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에버랜드 옆이에요. 근데 에버랜드에 1년에 관광객이 얼마를 찾냐면 900만 명 이상이 찾습니다.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 그쵸. 엄청 찾을 텐데, 엄청 찾겠죠. 그 인근 옆 지역에 육군 항공대가 아직도 있고, 이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또 학교도 많이 세워지면서 그 육군 항공대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협의가 다 돼서 이렇게 대체 부지까지 찾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산으로 치면 8부 능선까지 넘은 상황에 현 민주당 시장은 군 출신이신 분이 그거를 이전 본인이 공약을 해놓고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포곡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커요. 그 지역을 이전을 하고 에버랜드와 연계해서 정말 훌륭한 관광과 관련한 랜드마크 지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용인을 찾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플랫폼 시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기흥구 쪽인데 우리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83만 평 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2판교처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현 시장의 이 설계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좀 사업도 이제 지연이 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그 플랫폼 시티와 그게 이제 기흥구에 있는 건데 그 옆에 수지구에 동천동 물류단지가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현 시장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커요. 이거를 연계를 해서 판교 이상 가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면 용인 보러 가자. 거기에 첨단 R&D 연구소가 들어서고 아주 좋은 의료 관련 시설이 들어서고 거기에 GTX A 노선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플랫폼 시티하고 다 교통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거기에 복합 쇼핑몰이나 이런 걸 복합 역사를 만들어서 하고, 제 생각에는 돔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e스포츠도 하고 문화 공연도 하고 뭐 경기도, 실내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용 인원을 이렇게 유연하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요즘은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해서 물론 이제
그 아파트도 좀 주거 지역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용인은 가고 싶은 도시, 찾아가고 그렇죠. 싶은 도시, 네. 보고 싶은 도시로 바뀔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포곡은 포곡대로 하고 플랫폼 시티를 동천동과 연계해서 제대로 개발해서 용인시 주도로 개발하고 개발 이익을 용인시에 재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이 상당히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뭐 경찰대 LH가 산 경찰대 부지 또 그 주민들 뜻에 맞게 개발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시민과 소통을 해서 시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용인이 아마 인류 명품 도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광역시로 가는 이제 그런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용인하면 우리 국민들은 난개발만 이야기하시는데 네. 난개발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출의 20%를 뭐가 차지하느냐? 반도체가 차지합니다. 그 반도체 생산 능력의 50%를 용인이 맡고 있어요. 용인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예. 다름없는 곳이에요. 저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 이름을 수원 신갈로 바꿔서 용인의 자존심을 세웠듯이 용인하면 난개발 이미지 이거 완전히 지우려고 해요.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의 1등 도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아주 정말 이 4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도시, 거기에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 문화예술, 생활체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준 도시, 이런 걸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게다가 에버랜드와 연계해서는 아까 포곡의 항공대 이전 통해서 관광벨트도 만들고 좋네요.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시장 임기 4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사실 용인 시민분들이 이미 솔깃하실 것 같은데 아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공약들을 내세운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지키지 못했잖아요. 네. 지키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빠르게 또 이제 잘 할 수 있는 후보는 이상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또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이를 또 이제 강력하게 오늘 어필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이 이상희 의원님을 정말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 분들 중에서 서포터즈단을 좀 모집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많은 분들이 와주실 것 같은데 특히나 저는 203040 또 요즘 예. 청년이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물론 청년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청년분들이 또 이제 용인시에 많이 사시기도 하시고 203040이 주로 이뤄서 서포트단을 저희가 또 이제 이상일 후보님께 또 연계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래서 전화번호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자막도 띄워드릴게요. 031-286-0002로 전화 주시면서 저희 신의 한 수 시청자인데요 하면서 이상일 후보님에게 서포터즈단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꼭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희를 응원해 주시는 이 서포터즈가 많이 계신다면 그러니까요. 저는 그 힘으로 용인 승리 꼭 할 거고 우리 경기도 승리해서 우리가 6월 1일 비로소 대한민국을 이렇네요. 정권 교체를 네. 제대로 하는 날. 일단 중앙 권력의 교체는 이루어졌는데 4년 전에 지방 권력 싹쓸이를 민주당이 했어요. 근데 그 지방이 좋아졌느냐? 아마 지방에 사시는 분들 노라고 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용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 권력 교체를 해야 되고 용인의 예를 들자면 시장 민주당, 경기도지사 민주당 이재명, 시장 민주당. 그 다음에 시의원이 17명이 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은 12명이에요. 도의원 8명이 다 민주당이에요. 이랬는데 용인이 발전이 안 되니 이번에 용인 우리 시민들이 아니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책임을 묻고 바꿔보자. 윤석열 당선됐으니 또 윤석열 당선시키는데 공을 세운 이상일이 용인 특례시장 만들어서 실컷 부려먹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서포터즈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이상일 후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잘 알고 또 하고 싶다라는 응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번호로 저희가 자막 띄워드릴 테니까 전화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후보시잖아요. 예비 후보시니까 후원금을 저희가 또 이제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성원이 이런 후원금이 또 이상일 후보가 앞으로도 용인시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띄워주시는데 또 도움이 되니까요. 이 밑에 자막 띄워드리면서 제가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하나은행입니다. 823-910012-98504 823-910012-98504로 하나은행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이상일 후보님을 사랑하시는 응원하시는 또 용인 시민분들이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또 이제 열심히 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후원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 소액으로 그러니까 10만 원 아래로 해주시면 이제 다 그거를 돌려받으시니까요. 연말 정산할 때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이제 의미 있는 그렇게 이제 1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모든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 더 좋죠. 감사하죠. 그래서 네. 그 힘을 가지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뛰고 분발해서 6월 1일 용인에서는 이상일이가 승전보 올려드리고 경기도 전체에서는 뭐 가능성 가장 어떤 높은 후보가 될지 몰라도 네. 저는 김은혜 후보가 될 걸로 보는데 네. 또 김은혜 후보가 승전보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는 대통령이 돼서 국정 운영하는데 그쵸. 힘을 팍팍 우리가 실어드리죠. 우리 서울에서 오세훈 뭐 현 시장이 또 승전보 올릴 거 확실하니까 네. 저는 사실 이틀 뒤에 오세훈 시장 또 만나서 서울과 용인이 협력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만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다음 이야기까지 예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16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선거 운동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또 이제 토론도 하실 거고 네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알려주실수록 용인 시민분들이 이상일 후보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는 거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인시는 이상일입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제가 이 아침에 선거 운동하느라고 비를 좀 맞아서 그런지 자꾸 이제 장기침이 나서 이제 다 영상을 이해해 주실 보시는데 겁니다. 약간 네. 불편함을 끼쳐드렸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늘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네. 또 열심히 활동하시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경기도 사실 흐름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몰랐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가져가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또 용인시, 수원시에서도 국민의힘이 가져온다면 정말 이번 새 정부 윤석열 당선인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사실 새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나와주신 거니까요. 용인 시민분들 또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용인시에 사는 분들 알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이상일 후보가 답이다라고 전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전달해 주셔도 용인 시민분들의 마음을 또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용인시의 탈환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현명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전 녹용 오리지널. 구전 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 그리고 국내산 한방재료가 배합돼서 여러분들의 신뢰를 뿜뿜 얻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구전 녹삼은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과 충남 금산 홍삼 그리고 그 외 여러 한방재료들이 배합돼서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녹용과 홍삼의 콜라보레이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양대 한방재료를 담아낸 구전 녹삼 한 박스까지 이 두 개 해가지고요 29만 9천 원 30% 할인된 가격입니다. 원래 이거 두 개 같이 사려면요 42만 8천 원? 값이 나가죠. 하지만 신의 한 수만의 초특가 구성 30% 할인된 29만 9천 원 놓칠 수 없겠죠. 02389-7777 상담 전화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상담 전화 하셔가지고 뭐 제품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실 때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정 수량입니다. 있을 때 사야 됩니다. 신의 한 수만의 초특가 놓치지 마시고 02389-7777 상담 전화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